안녕하십니까. 다산앤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혹독한 보릿고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데다 고환율과 고물가에 관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에 가장 민감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등 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은행들은 거래기업의 부도 위험이 2배로 커지자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 등 대출 핀셋 관리를 강화하는 바람에 기업들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소재업체인 A사 경영진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만기가 매월 돌아오면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말 기업 무수익이신 잔액이 2조 1460억으로 역대 최고를 찍으면서 금융사들이 기업 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A사는 지난해 설비 투자를 위해서 은행권에서만 1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00억가량 줄면서 대출 만기 연장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설비 등 선제 투자로 생산 능력을 제시해야 수주할 수 있는데 당장 매출이 줄었다고 대출 상환을 요구하다니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인 B사는 2년간 공들였던 인수 합병을 최근 포기했습니다. 기존 대출 200억에 이자 7%도 이미 부담인데 제2금융권 대출이자는 10%가 넘어서 엄두도 안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원금 상환을 못하면 경영권 지분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 대표는 정부가 긴급 수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걸 도입했다는 은행을 찾지 못했다면서 설비 투자를 해야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특성을 기업 가치에 반영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 각 계열사 성과평가 항목에서 재무건전성 지표를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관련 부서에서만 적용했는데 마케팅 같은 돈 쓰는 부서의 평가에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계열사들은 차입 비용 축소, 사옥 등 보유부동산 자산 매각, 투자 규모 축소 또는 보류 등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만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위 반란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애경그룹도 유동성 악화로 그룹이 흔들리자 모태이자 알짜 자산인 샴푸, 치약, 화장품을 제조하는 애경산업 매각에 나섰습니다. 새벽 배송 대행 1위는 팀프레시도 배송 기사들의 대금 결제를 못하게 되자 결국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결산법인들의 사업 보고서가 모두 공개가 됐고, 이어서 이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새로 매기는 정기평가로 기업들이 숨은 부채가 드러나면은 재무 성적이 나쁜 것은 신용등급 하향으로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4월 위기설이 공공연하다고 합니다. 연초부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빚을 갚지 못해서 법정관리 직전 단계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기업은 모두 6곳입니다. 시국능력평가 200의 가운데서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7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건설뿐만 아니라 화학과 2차전지 업종의 부진,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으로 이번에 신용등급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홈플러스 2차 사태입니다. 홈플러스처럼 몸집이 큰 기업이 또 법정 관리를 만약에 택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로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퍼질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사태 이후에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중견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A3 등급 이하의 기업과 전자 단기채권 발행액은 2,140억 원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1년 전 5,810억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홈플러스 사태 발생 전인 1월과 2월에만 해도 발행액이 3월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기업 관련 신용위험이 1년 새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2022년 팬데믹 국면 이후에 최악을 기록했는데 기업 자금줄이 더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거래 상대방 신용위험은 2023년 12조 2770억에서 지난해는 26조 81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시중의 부동자금은 부쩍 늘었습니다. 문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중 단기 부동자금은 올해 1월 기준으로 1,485조 원으로 1년 새 112조 원 8.1%가 증가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정책자금이 계속 공급된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동자금이 늘어도 돈맥경화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이 시장에서 얼마나 유통됐는지를 알려주는 통화 유통 속도는 지난해 4분기 0.62로 역대 최악이었던 2022년 4분기 팬데믹 국면의 0.61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은행 대출금리에서 예금과 적금 등 수신금리를 뺀 예대금리 차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대출이 많은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신규 지급액 기준 예대 금리차는 1.49%포인트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매달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2월 5대 은행의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1.38%포인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도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대 금리차가 계속 커지는 이유는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도 대출 금리는 천천히 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예대 금리차 확대는 은행들의 이자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은 22조 4천억 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자 수익만 해도 59조 3천억으로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은행들이 자본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나치게 과다한 수익을 챙기려 한다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기 부진이 심각한데 추가적으로 부도기업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회사채 시장이 빠르게 경색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발 상호관세에 따라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10곳 중에서 3곳이 전년보다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금융 지원이라든가 임시투자세 공제 확대라든가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다산앤피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